자율주행이라는 부분과 전기차라는 부분이 합쳐지면 자동차 시장 글로벌 전체로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텐데, 그 퀄러티라는 부분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부법 오종태입니다. 작년에 매우 대장주였던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폭이 많이 큽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FSD 관련 계획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향후 성장성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달려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요, 거기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과 전기차라는 부분이 합쳐지면 자동차 시장 글로벌 전체로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텐데, 그 퀄러티라는 부분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런 자율주행 바람에 어제 비아디가 올해를 자율주행 원년으로 삼겠다 이러면서 아주 저가 모델까지 자율주행 완전히 탑재해 주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추진안의 실현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O2 서재라는 코너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O2 서재 첫 코너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주제로 다룰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AI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방법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부분과 중국의 업체들이 만들어가는 방식이 둘이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가 아니라, 테슬라는 테슬라의 방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FSD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증거로 테슬라의 현재 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죠. 오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정보들이 많지 않거나 혹은 중국 내부에서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많이 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업체들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놀랍고, 실제 중국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그 체험해본 부분들에 대한 영상과 내용들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접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확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 기술이 장난이 아니구나, 쓸만하구나 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과정.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실제 현상도 실제 현상이지만 개념적으로 독점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FSD라는 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테슬라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업체들의 움직임과 실제 주행 모습을 확인하면서 테슬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테슬라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사람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들이 네. 아무래도 딥시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비아디가 딥시크의 모델을 이제 차 내에 자율주행에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오픈소스 AI를 전기차에 접목화시키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오픈 AI의 기술에는 위험한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부분을 사람들은 경쟁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위험도가 있는 것인지, 그 두 부분이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무언가 문제점과 위험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기술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그 기술을 쓸 수 없을 정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국에 관련된 업체의 주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아마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요? 아마도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그 의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이나 둘 다 매우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러한 기술들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비중을 이제 높여나갈 때라는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전해주셨는데 네. 전기차 관련 섹터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중국의 포지션을 취할 때 지금 제가 취하는 포지션은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에 포지션하고 있지 않고 테크 관련된 중국 업체들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중국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중국은 정부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의 목표치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 공격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경기가 정말로 부동산의 그러한 큰 문제들을 이겨내고 좋아진다라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제 관점에서는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부 분야로 따졌을 때는 테크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개념은 미국이 계속 중국의 테크 발전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테크 쪽이 어렵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나 자율주행 FSD 기술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신차들이나 그러한 모습들에서 이게 저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잘 만들어지고 있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5%라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약속된 말대로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나쁜 숫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내부 세그먼트를 봤을 때 전통적인 경제 부분에서의 활성이 안 되는 것만큼 테크 쪽, 신기술 쪽에서 더 증가폭이 커져야 그래야 5%라는 것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는 더 강한 성장의 가능성을 실제 정부에서도 의도하고 있고 기술적인 수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중국 관련된 테크 포지션을 최근에 늘려가고 있는 이유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이랑 좀 주가가 따로 가는 케이스도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의 FSD 관련 소식이 당연히 테슬라에는 악재고 타격이 큰 소식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악재는 아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의 이슈와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섞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은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은 테슬라가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과 FSD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숫자보다 더 포커스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머스크의 설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설명 이후에 나왔던 머스크의 추가적인 휴머노이드나 FSD에 대한 얘기들은 특별하게 없었고 실제 적용될 날짜가 미루어진다라는 아주 크게 미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몇 달 미루어진다라는 것 테슬라에서 나온 그 얘기는 생산 지역에서 배달 지역까지 자동주행으로 가는 영상 하나 말고는 테슬라에서 나온 뭔가의 로봇이 언덕길을 내려간다든가 우리가 많이 작년 연말에 봤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 숫자가 아니라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도지나 여러 가지의 활동들로 인해서 계속 분쟁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있는 상황, 당선됐을 때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반감이 많이 커져서 나치 독일을 떠오르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의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실제 유럽의 주요 국가의 판매 데이터가 떨어지는 부분 등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커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도 많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포지션을 많이 크게 조정하는 그러한 현상일 텐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 현상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포지션을 줄이는 그 아주 격한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로직이 이제는 틀렸어 라는 부분보다는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과 그러한 뉴스 플로우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응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5, 6% 빠졌는데 이것도 사실 전기차랑 상관없는 이슈로 빠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이슈인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자꾸 머스크는 다른 사업체를 이렇게 인수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제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그 오픈 AI와의 얘기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는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사람들은 무언가 가격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적당하냐 아니냐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찾아봤는데 특별한 뉴스가 오픈 AI와 관련된 뉴스 외에는 안 찾아진다라고 하면 사람은 이것이 이유야 라고 그 얘기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연결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인간은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오픈 AI에 대한 뉴스를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오픈 AI를 머스크가 인수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확률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활동은 뭔가 샘 알트만과 AI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머스크가 하고 있을 텐데 AI 비즈니스가 만약에 테슬라가 없는 상태에서 오픈 AI를 인수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테슬라의 AI 관련된 비즈니스에 그게 유무를 좌우하는 부분의 이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픈 AI를 만약에 확률이 적지만 인수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로직을 다시 짜야 되겠지만 거의 확률이 없는 활동에서 진행되는 것은 또 머스크 또 이상한 행동 또 하나 하는구나. 머스크가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추가로 더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먼의 반응 역시도 조금 머스크가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한다. 네. 개인적인 뭔가 앙금이 사실 둘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갈등이나 뭐 소송이 앞으로도 쭉 개선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혹시나 뭐 봉합이 가능할까요? X에서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소송이 서로 간에 남발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으로까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소송이 있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새로울 거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AI 쪽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방향성이 서로 간에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이벤트로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샘 알트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머스크는 자기 거 그냥 계속 키우는 데 포커스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AI가 발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픈 AI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지금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진 거에서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 오픈 AI 인수까지 이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좀 주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요거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닌가 한 분석을 조금 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앞으로의 상황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트위터는 경영진이 매우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각의 의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트위터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머스크가 그 상대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오픈 AI를 팔 생각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샘 알트만이 한국까지 와서 돈 구하러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실제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비교나 분석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봐야 하는데 비슷한 부분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은 것 같죠?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네, 전 차이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장기 성장 곡선상에서 더 그 곡선보다 강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 곡선보다 더 밑에까지 조정을 받는 그러한 가격 움직임은 항상 발생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그 장기 성장 곡선보다 위쪽에 있었던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 최근에는 다시 장기 성장 곡선보다 아래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토폴리오에서는 12월 달에는 테슬라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거의 10%가 넘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그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없더라도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은 매우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비중을 조절해서 그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장기 성장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그 포지션을 끌고 갈 수가 있지 고점에서 다 팔고 저점에서 다 사고 이런 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비중 관리도 테슬라가 좋으냐 안 좋으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